조선시대 울산 최초 문과 급제자 이건호 선생인데요. 이분을 가르친 대학자가 있습니다. 바로 반기의 이항호 선생인데요. 한강 이남 최고의 시인으로 불린 이항호 선생님.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저와 함께 가보시죠. 안동에 이황과 이이가 있다면 울산에는 이분이 있습니다. 반기의 이항호. 혹 들어는 보셨나요? 선생님, 근데 여기 뒤에 기와집이 정말 멋있어요. 요거는 이제 석계서원입니다. 석계. 울주군 웅촌면 석계리. 석계서원이고 마을은 이제 석계마을입니다. 석계리 마을. 근데 오늘 여기에는 왜 왔나요? 오늘 온 거는 이제 이곳에서 옛날에 글을 가르치던 유명한 대학자이자 선비이자 또 시인인 우리 반기의 이항호 선생을 만나기 위해서 왔습니다. 석계서원 뒤편에 반기의 이항호의 문학비가 서 있는데요. 웬 글? 한글씨였습니다. 차신 무용하야 세상이 버리시니 부귀를 하직하고 빈천을 낙을 삼아 일간 모옥을 선수간에 지어두고 신년일관을 쓰거나 못 쓰거나. 이 시가 굉장히 재밌네요, 선생님. 예, 그렇죠. 네. 여기 이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구절을 한다면 일간 모옥이라고 있어요. 일간 모옥을 산수관에. 요 옛날에 일간 모옥이 있던 자리입니다. 이제 우리 이항호 선생이 그쪽에 이제 원래 이제 사시기는 이제 저쪽에 살았는데 근재원 고택에 살았는데 여기서 이제 모옥을 지어놓고 자기도 이제 글을 가르치고 정자를 지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신의 내용이 나오거든요. 일간 그러니까 모옥을 산수관에 지어두고 솔밭이잖아요. 솔밭에 이제 집 이렇게 초가집을 지어두고 글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0년 보면 이제 10년 일관을 쓰거나 못 쓰거나 이거는 이제 과거는 급제를 하나 안 하나. 일관이라는 거는 이제 진사라 세운급장 관을 쓰잖아요. 백패 같은 거 안 받으나 못 받으나 관심이 없다. 삼순구식은 삼순은 30일입니다. 30일. 1순위 10일이잖아요. 상순 하순이잖아요. 그래 삼순 30일에 구식을 먹거나 9번 밥을 먹거나 먹거나 그럼 일주일에 2번밖에 밥을 못 먹잖아요. 참 가난한 거죠. 먹거나 먹거나 시름이 없으시니 품별인들 있을 소냐. 걱정할 게 뭐가 있겠느냐. 만사를 다이전이 일신이 한가하다. 그런 내용인데 참 좀 안빈낙도입니다. 안빈낙도. 부귀를 하직하고 빈천을 낙을 삼아. 참 가난하고 천함지만 이걸 즐기는 거. 생활을 즐기는 거죠. 안빈낙도하는 운둔 시인의 면모를 잘 보여주는 시인데요. 대학자였지만 한글도 사랑했단 사실 오늘 알았는데요. 구운몽 평론도 썼다니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래 중요한 건 이거부터 중요해요. 이게 제 구운몽후와 사시 남정기 등의 평론가 요런 야학이 좀 한글로 되어 있어요. 한글로. 네, 여기 맞아요. 야학이 이렇게. 요 자체도 구운몽도 한글 소설이고 사시 남정기도 한글 소설이거든요. 아까 우리가 한글시를 봤지만 이분이 한글을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우리 물론 한시를 많이 지었지만 또 한글을 사랑해가지고 한글로 여러 가지 작품을 만들고 특히 이제 구운몽 요거는 우리 이제 영어로도 번역돼 있고 일본어로도 번역이 돼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고전문학 작품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요 내원자 인생의 덧없음을 성진이라는 사람이 원래 육관대사 제자인데 세상에 나와가지고 팔선녀와 놀다가 참 돌아가면서 인생은 덧없다. 그걸 표현한 아주 유명한 세계적인 소설이죠. 이 사람이 읽고 이걸 평을 했습니다. 저 책을 읽고 자기가 이거 어떻더라. 그런데 원래 이런 거는 판본이 많아요. 판본이 한 10몇 개 됩니다. 그 내용이 조금씩 다 달라요.
다른 걸 일부 다 읽어보고 이쪽이 좋다 나쁘다 이걸 다 이래 평을 했습니다. 또 울산 읍지에 보면 네. 여기 보면 이양호 선생은 강자 시객 중에서 제일 짜야라 네. 제일 간다 그랬어요. 이 강자라는 말은 참 중요한 말인데 뭐 어찌 보면 한강이 하면서 제일 간다 그런 뜻도 있고 이제 강자니까 낙동강은 긴게로 낙동강 이쪽 왼편 서울에서 봤을 때 경상 좌도 쪽에서 제일 간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네. 영남 제1광좌시객 반기의 이양호. 학문도 높아 수많은 인재도 양성했습니다. 울산 최초의 문과 급제자가 이 서원에서 나왔다면서요? 아, 예. 그 이제 주고 이건호라는 분인데 네. 이분이 그 이제 정조 연간에 이제 급제를 했습니다. 네. 그 문과 급제를 했는데 그래서 이분을 가르친 분이 이제 이양호 선생이라 그래요. 그분이 이제 그 제자들을 많이 가르쳤는데 네. 그 중에 이제 자기 일족인 이제 이건호도 가르치고 네. 거기도 뭐 경주나 뭐 양산 등지에서 공부를 많이 왔어요. 그 중에서 이제 그 과거 급제 문과 급제자는 없고 네. 그 사마시 급제자는 꽤 많았다 그래요. 생원 진사는 많았으나 대가 급제자가 울산에는 한 명도 없었다는 사실에 놀랐는데요. 정조 시대에 배출한 울산 최초의 문과 급제자를 가르친 스승이 반기의 이양호란 사실. 오늘 알았습니다. 최초 이거 문과 급제자입니다. 뭐 이런 분 다른 분도 있지만 이래 거주지가 울산으로 된 분은 최초로 이제 그 이건호인데 네. 그분이 이어서 이제 과거 급제해가지고 한양 가서 이제 그 병조 자랑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그 이제 사무부 지평 뭐 등등을 지냈습니다. 네. 와, 저기 진달래도 피고 예. 이 계곡물도 쫙 흐르면서 예. 정말 아름다운 게 예. 그 아까 그 시에서 보듯이 정말 예. 여기를 떠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 예. 웅촌 석천리의 아름다운 계곡 반개.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운 풍경인데요. 이 절벽의 이름이 바로 창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알고 계셨나요? 저게 이제 네. 그 옛날에는 물이 많이 흘렀습니다. 네. 물이 끄지만 흘렀어요. 댐이 없고 하니까 네. 옛날에 물이 많았는데 댐이 만들면서 이제 여기에 물이 줄어버렸는데 보를 많이 막으니까 저걸 창벽이라고 그래요. 창벽. 풀을 창자, 벽자, 돌벽자. 네. 그래서 저걸 푸른 벽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강을 이제 그 해악강이잖아요. 이게 해악강 중류인데 여기를 반개라 그래. 반개. 네. 이름이 반이라는 이 반석에 흐르는 물이 흐르는 걸 반석 반자 계곡 개자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물이 흐르는 걸 이제 반자 그러고 그 도를 그 물은 이제 계곡이니까 그 반개에 24가지 경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그 아주 이제 창벽, 푸른 벽, 그 진달래가 피고 네. 봄 되면 녹색이 덮이잖아요. 네. 그럼 더욱이 바위가 다 푸른 빛을 띄어요. 그래서 경치가 참 좋아가지고 네. 이양호 선생이 시를 써었습니다. 오. 그 시를 보면 그 창벽이라고 이 시가 있습니다. 시가 이 창벽이라는 시인데 이 반개 24가지 경치 중에 제7 네. 창벽 그 쫙 24곳에 아름다운 경치가 있었어요. 그 중에 제 7번째인데 그 임수는 개창벽이라 물가에 그 창벽이 열렸구나. 푸를 창자, 벽자 그죠? 바위벽이 열렸구나. 간여 고화 중이다 그랬어요. 이거는 보니까 그 마치 그 옛날 그 그림 있죠. 동양화이지 동양화. 동양화의 한 경치 같다. 그 그림 속에 내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죠. 석간의 화우발이라 그 바위 틈새 사이에 그 진달래가 막 피었어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피고 또 피고 진달래가 바위벽에 참 봄 되면 피었구나. 아니 그때부터 진달래가 있었네요. 아, 그래 진달래 있었죠. 진달래가 아름답게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그러니까요. 보아팀이 보여요. 네. 금수는 영파홍이라 참 비단이죠. 금수는 비단. 비단이 비친다. 이 물결 위에 저 물결 옛날에 저 소가 시퍼런 물결 위에 붉게 비친다. 진달래가 진달래가. 비친다. 뭐 그런 시입니다. 선생님 지금 저희 어디 가는 거예요? 우리 반개 이양호 공원의 묘에 가는 길입니다. 저기가 지금 묘입니다. 저기 있는 거예요? 예. 저 대밭에 있는 묘. 저게 이제 묘지요. 아주 뭐 일찍이 이제 원래 그 서면파 자기 학생이시 서면파의 그 문중 제일 큰 그 묘원이거든요. 이름이. 울산의 운둔치인 이양호의 무덤은
정족산 자락에 있는데요. 사회 개혁에 대한 관심도 많았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감의 17수라고 씁니다. 네. 감의 17수라는 게 바로 이건데 이 자료가 17가지잖아요.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7가지 논설이 있습니다. 논설, 네. 주장이 있죠. 그래 이게 이제 다산 정약용의 그 경서유표의 원형이라 그래요. 네. 또 주장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뭐냐 하니까는 네. 제목 있지만 뭐 척유학이나 상문 말패라든지 뭐 탄조 외징 그 척유학은 가짜 학문을 배척한다. 네. 뭐 이 말인데 뭐 사장을 배척하고 실학을 배척하고 뭐 천조학을 배척한 그런 내용에서 이분은 이제 입장이 그렇습니다. 그 새로운 학문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상문 말패라 그러면 이제 건실해야 된다 이런 뜻인데 옛날에 고대시대 그 우리 문장이라든지 고대시대 정신을 살려가지고 건실한 사회를 만들어 가야 된다 이런 뜻이고 그래서 그 또 보면 이 내용 보면 과거 불공이다 과거가 불공정하잖아요. 네. 과거가 보면 이제 그 아무리 검문세가나 이래 뭐 그런 쪽은 과거를 거의 뭐 이래 부정 그 시험을 보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뭐 그렇죠 이제 뭐 역지라든지 뭐 상필은 제도를 이제 그 시행을 안 하니까 그렇게 그걸 고쳐야 된다. 불공정한 행위를 고쳐야 된다. 초야의 유현이라는 건 초야에 현명한 사람이 많으니까 등용을 해라고. 그 서울 중심만 계속 인재를 서지 말라는 말이죠. 그다음에 이제 문체 상고라. 이거는 건실한 문체로 돌아가야 된다. 그 옛날 그 공자, 명자 그 이전에 그 시대의 정신을 본받자 이런 말이고 교원 말패라. 이거는 향교고 이건 서울입니다. 네. 폐단이 너무 많다. 그 어떻게 뭉쳐가지고 뭐 세금을 면제받고 하니까 나라가 참 힘들다. 그래서 그걸 고쳐야 된다. 소학대학 지도를 살리자. 이 참 우리 사수상경이잖아요. 그 대학 살리자. 마지막에 자서라는 거는 자기가 자기를 서술한 겁니다. 뭐 요 사서의 내용 요지는 이제 자기는 이제 그 뭐 시골 숨은 선비니까 그 이제 말하자면 이렇게 뭐 크게 떠벌리는 건 아니지만 네. 자기가 그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자기 한비자를 배워 보니까 이 한비자 법가잖아요. 네. 이 사회에 강력한 그 어떤 개혁 드라이브를 걸어야 된다. 이런 내용을 하면서도 이 사람이 자칫 말하면 그 역적이 되니까. 아, 그렇죠. 조직에서 알면 친다고 잡아가니까. 그렇지만 사실이 그 한비자를 배우다 보니까 이런 주장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뭐 참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당대 사회 부조리와 모순을 조목조목 적었는데요.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은둔의 광좌 시객 반기의 이양호. 한글학자이자 한문학자였는데요. 저절로 가슴 깊이 존경심이 우러납니다. 그렇지 않나요? 울산에 있어서 이양호 선생님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분이 그 이제 다산의 정약용에 영향을 줬다는 뭐 그런 주장이 확실하고, 그리고 이분이 사실 시골의 안빈낙도에 숨은 선비였지만 그 마음속에는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를 지니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감의 17수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이분이 우리 사회를 바꾸지 않으면 우리가 또다시 위기를 겪는다. 이런 사상을 강력하게 이제 알려주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각별하게 그 이양호 선생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이제 연구 중이지만 더 연구를 해가지고 그 사상이나 그 시상의 세계를 우리가 더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웅촌 석천리 석계서원. 그곳에는 반개가 있고 광좌 시객 이양호의 문학비가 서 있는데요. 이번 주말 석천리 나들이 강추합니다.